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김홍국 경기대 교수,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주혜 변호사, 그리고 배승희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G20 순방을 마치고 어젯밤에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 그간 국내에서 시끄러웠던 조국 수석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청와대 브리핑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젯밤 귀국 직후에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대검감찰본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순방 때 믿어달라고 했는데 그 목적어가 조국 수석이 이미 드러난 것 같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결국 정면 돌파를 선택하셨다고 봐도 될까요? 야당의 경질 요구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경질 대상으로 지목된 그 당사자한테 보고를 받으면 제대로 보고가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요구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산하의 특별감찰관들의 비리만을 이유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보다 더 큰 이유가 그동안에 있었던 인사검증 실패, 그리고 청와대 직원 전체에 대해서 감찰 기능을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청와대 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했고 또 그 경호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 술에 취해서 시민들을 폭행한 것도 있었고요. 그 특별감찰반 문제만 지목한 건 아닌데 그거에 한정해서 요 결과 나오면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다라고 얘기한 것은 다소 좀 엉뚱하게 들립니다. 네. 그래도 문 대통령의 조국 수석에 대한 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여론조사 궁금해서 슬쩍 들여다보니까 거의 반반이었던데 말이죠. 이번 대통령의 결정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김 교수님? 일단은 대통령에 대한 기본 국민들의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국 수석에 대한 아마 이 타이밍을 아마 상당히 판단을 깊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비리가 없었고 또 이런 과정 중에서 분명하게 지적할 부분은 분명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이라든가 왜냐하면 분명히 또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마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또 야당의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했을 텐데요. 대검찰청에요. 감찰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 성격을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거라고 하는데 청와대 이 결정 보고 대충 평가되는 거 아닌가요? 대검찰청까지 가야 되나요? 일단은 대검찰청의 결과도 아마 이런 그 개인들의 이런 비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스템이 완전히 뭐 망가졌거나 또는 조국 수석이 여기에 관련된 개인적인 비리가 있거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야당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더라도 야당이 거의 거의 문재인 정부의 국정 전반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걸 받아들인다고 해서 야당이 어떤 이런 굉장히 협력적인 모습이라든가 현재 예산안 분야도 그렇지 모든 분야에서 지금 대결 전국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과의 관계가 상당히 고민은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서 조국 수석을 경질해야 될 만한 이유를 최종적으로 결론의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검찰청의 일단 조사 결과는 좀 더 지켜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조국 수석과 함께 이런 사법개혁이라든가 최근에 재판 거래 의혹 그리고 사법부의 개혁 문제까지도 함께 나가야 될 그런 흐름을 문 대통령이 좀 결심을 하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네 사람은 끝까지 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기조가 이번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탁현민 행정관의 경우에요. 이분도 어쩌면 5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청래 전 의원으로부터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본인이 하도 막 야당에서 막 괴롭히니까 진짜 나오려고 후임자도 본인이 좀 알아보고 막 그랬나 봐요. 근데 자기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5가지 그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월급 문제예요. 탁현민 행정관이 연봉 6천 정도 받는데요. 근데 그 청와대 와서 그 공연예술 이쪽에 문화예술계 쪽에 일을 하려면 그 업계 10년에서 15년 정도를 일한 사람이어야 된대요. 안 그러면 일을 못 한답니다. 근데 그 월급 받고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임기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신변 불안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려고 그런대요. 세 번째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으니까 내성이 약한 사람들은 못 온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무조건 6시 반까지 출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된대요. 다섯 번째가 가장 결정적이더라고요. 네, 뭐예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이라는 경력이 앞으로 자기의 미래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찾다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약간 자포자기했더라고요. 뭐 그만둔다고 해도 놔주지도 않지. 속사정이라고 속삭였을지 모르지만 5가지 이유를 어쨌든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어떤 거였나요, 김재희 변호사님? 네, 첫 번째는 월급이고요. 연봉이 약 6천만 원인데 이제 그게 그 분야에 이제 탁현민 행정관이 전에 쌓았던 경력에 대비하면은 좀 굉장히 과소한 편이다. 그런데 이제 임기 보장도 안 돼서 신변이 불안할 뿐만 아니라 세간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또 한 가지는 아침 6시 반부터 출근을 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 주말도 없는 그런 생활을 계속 보내야 한다. 굉장히 고되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결국은 이 정권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력과 미래를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비전을 또 함께 구비한 사람은 더더욱 찾기가 힘들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탁현민 행정관을 계속 유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그렇게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전화해서 알아보는 건 좋은데 근데 그렇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발표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행정관이 자기 5년 같이 있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조금 도리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여성 비하 문제로 굉장히 논란도 많았는데 거기서 마치 본인이 자신이 유임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건 좀 굉장히 좀 부적절한 언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 뭐 필요하다면 뭐 계속 유임하는 것이 뭐 대통령 마음이니까 뭐 이 점에 대해서 뭐 특별히 그렇게 더 문제 삼을 만한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상춘제 고치는데 이분이 또 한 번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놓고도요. 지금 야당 측에서는 아니 이게 지지율의 동력을 북풍에 찾으시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 북풍에 의존하고 계시면 안 된다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어쨌든 탁현민 행정관의 기획력이 또 그동안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이 말 같지 않을 때 어불성설이라는 말을 하는데 탁현민 행정관이 청와대를 못 나가는 이유 5가지를 듣다 보니까 장하성 전 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 왜 강남 좋지도 않은데 거기 굳이 오려고 그렇게 다들 그러냐. 그냥 오지 마라. 뭐 그 얘기하고 비슷하게 들려요. 청와대 행정관 갈 사람이 없어서 그만두지 못하고 있다고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아니 말을 말같이 해야지.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그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는 그 전에 언사, 특히 여성 비하 언사 같은 것이 문제가 돼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거에 대해서 탁현민 행정관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문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교체를 해서 탁현민 행정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장관이라든지 누구를 오히려 탁현민 행정관은 놔두고 나머지 사람들을 바꾸는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데 그것이 뭐 자기 사람을 지킨다라고 뭐 평가될 수는 있겠지만 어떤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또 국론분열이 되고 또 여론이 안 좋고 또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람 교체를 통해서 역할을 이어가게 만드는 것도 또한 리더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탁현민 행정관과 함께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까지 뉴스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간다. 리춘희 아나운서가 발표를 할까요? 그런데 핑크색 한복에 일명 핑크 레이디로 불렸던 이분인데 은퇴설에 휩싸였습니다. 잠깐 이분의 활약상을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에서 제일 그 유명한 춘희수 지름을 내가 언제가 제일 존경한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서 진짜 반갑습니다. 예? 네. 그냥 카메라 그 방송할 때, 출연할 때 치마저고리 우리 고유한 우리 풍습.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알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세용의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성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와 또다시 상봉하셨습니다. 저 격정적인 톤과 울먹이는 어조로요. 아버지 김정일까지 포함해가지고요. 50년 가까이 북한 김씨 일가를 대변해온 인물인데요. 더 이상 화면에서 못 볼 수 있다고요? 네, 이미 75살 고령입니다. 그래서 네. 지난 71년도부터 자그마치 50년 가까이 어떤 이제 북한에 입이 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저 특유의 억양이 있죠. 네. 그 억양으로 김일성, 김정일 사망, 뭐 핵실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등 굉장히 좀 중요한 사안마다 이제 바로 리춘희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항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핑크레이디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지만 사실 외신들은 핑크레이디가 나타나면 좀 재앙적인 그런 소식이 들려온다. 뭐 이렇게 비꼬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이 약간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어떤 모습으로 이제 이 뉴스 보도를 조금 바꾸기 위한, 개혁하기 위한 그런 시도 중 하나로서 조금 약간 올드해 보이는 이 리춘희 아나운서를 이제 그만하게 하고 이제 조금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면모의 이제 그런 아나운서를 새로 이제 들여올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대, 리춘희 시대에도 이젠 트렌드란 이름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을 봤습니다.